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문화유산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배울 건데,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를 같이 한번 통합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는 고려의 인쇄술을 보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팔만대장경부터 정리하죠. 공책에다가 팔만 대장경 이렇게 쓰고요. 자, 사회책은 몇 쪽이냐면 48쪽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장경이 무엇일까요? 대장경. 자, 대장경 한번 정리하죠. 대장경은 불교 경전 있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듯이 불교 경전을 모아놓은 것. 이것을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고려 사람들은 대장경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회책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고려가 믿은 종교는 뭐다? 불교죠.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과 같이 큰일이 생겼을 때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대장경을 언제 맨 처음에 만들었냐면 몽골 침입 이전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요거 하나 그려줄까요? 이렇게 네모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초조대장경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든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불경을 새긴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이건 왜 만들었을까요? 거란 침입 때.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거란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자 이런 뜻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언제 불탔냐면 저번에 배웠듯이 황룡사 구충목탑 불탔을 때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몽골 침입 당시 때 소실됐어요. 안타깝게도. 자, 소실된 모습을 불로 표현을 한번 해보죠. 빨강색 골라서 이렇게 불탔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초조대장경이 없어지고 난 뒤에 부처님의 힘을 다시 한번 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몽골이 침입하고 나니까 이제 이 몽골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한번 막아보자 이런 뜻으로 다시 한번 대장경을 만들었거든요. 자, 다시 네모 하나 그려주죠. 요런 뜻으로 만든 대장경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8만 판이 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조대장경은 왜 만들었나요? 요건 반대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제작했어요. 8만 1352판이거든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자, 이 팔만대장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목판에 이거는 글자를 새긴 거거든요. 목판에 글자를 새긴 인쇄본인데 이게 정말 완벽해요.
그야말로 완벽하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몇 개냐면 약 5,272만 자가 쓰여져 있는데 오타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0%라고 할 정도로 오타가 거의 없어서 정말 완벽하게 만든 기록 유산이라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만들었죠. 이 정도로 팔만대장경의 가치는 아주 대단합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제작을 하면서 거의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것 치고는 정말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타도 거의 없다는 거.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어떻게 해서 이 목판은 이렇게 잘 보존이 됐을까? 원래 나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잘 썩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이 됐을까? 자, 보존이 된 이유는 해인사, 이것을 보존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정말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장경판전도 하나 그려줍시다. 이렇게 기둥도 세워주고요. 창문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서 습기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도 그려주고요. 요게 뭐냐면 해인사 장경판전이에요. 자, 해인사 장경판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죠. 해인사 장경판전. 자, 이곳은 그야말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소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게 중요하냐면 과학적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기 조절, 온도 조절 이 잘 돼서 이 팔만대장경을, 제조대장경 판을 아주 완벽하게 잘 보존을 했고 지금까지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곳까지도 굉장히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팔만대장경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사회책 밑줄 한번 좀 거볼게요. 자, 팔만대장경 왜 만들었냐? 몽골의 침입을 이겨내고자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고, 이를 제조대장경 혹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고요. 이 사실에서 고려 불교 문화의 수준과 불교가 고려 사회에 미쳤던 영향력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완성도가 매우 높고, 자, 이건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아, 이 정도로 정말 힘들게 만들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자, 팔만대장경판은 10여 년간 목판 3만여 장의 불경을 새긴 것인데 글자가 고르고 틀린 글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려의 목판 제조술, 조각술, 인쇄술 등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고요. 팔만대장경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보관하는 장경판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요게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내부예요. 그래서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도 조절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이 덕분에 대장경판을 현재까지 잘 보존하고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속 활자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팔만대장경이 목판 인쇄술이었다면 금속 활자는 금속으로 만든 인쇄술이겠죠. 금속 활자. 자, 금속 활자는 목판 인쇄물하고 뭐가 좀 다를까요? 뭐가 다를지 이해가 되나요? 생각이 되나요? 자, 우선 네모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그 다음에 삐뚤어졌으니까 삐뚤어졌으니까 검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좀 해주면 삐뚤어진 게 좀 덜 티가 나겠지. 됐죠? 자, 여기에 이제 목판 인쇄술은 다 파거든요. 하나하나씩 글자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금속 활자는 뭐가 좀 다르냐? 금속 활자는 이렇게 그냥 나눠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파가지고 금속으로 만들어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다 한 글자 한 글자 파야 되는데 이거는 글자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딱딱딱딱딱딱 끼워 넣는 거. 야, 자, 그걸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기다 끼워 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속 활자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한자를 새기겠죠. 한자를 새기고 난 뒤에 필요한 한자, 글자를 하나하나씩 집어 넣어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판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책을 만들기 되게 힘들었겠죠. 한 번 파다가 또 오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판은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자 하나하나를 꼈다가 뺐다가 꼈다가 뺐다가 하는 거니까 여러 책을 만드는데 효율적이었겠죠? 그리고 쉽게 마모되지도 않겠죠. 그죠? 자, 금속이니까. 그리고 이 금속 활자를 잘 찍어내려면 금속 기술 그리고 이 금속에 잘 묻게 먹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이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종이 제조 기술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죠? 사회책. 사회책 몇 쪽이냐면 51쪽인데요. 밑줄 하나 잠깐 그시죠. 자, 고려시대에는 목판 인쇄술뿐만 아니라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도 발달했어요. 그죠? 금속 활자를 만들려면 높은 온도에서 금속을 다루는 기술, 활자를 판에 고정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적합한 목, 그리고 질기고 강한 종이,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죠?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목판 인쇄술 같은 경우에는 책을 뭐 많이 인쇄하는 데는 좀 효율적이었겠지만 나무에 글자를 새기다가 중간에 글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새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라지거나 휘어지는 나무의 성질 때문에 보관하기도 어려웠는데 금속 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드는데 효율적이었고 금속으로 만들어져 쉽게 마모되지 않고 보관이 쉬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만든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하나 그려주죠, 책. 자, 요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직지 하나 써주면 되겠네요. 자, 직지 심체 요절은 왜 중요하다?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기 때문에 직지 심체 요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요. 이건 어디서 만들었냐면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했어요. 지금은 어디 있냐? 일제강점기 근대 시절에 이게 프랑스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이게 이 국립도서관의 한쪽에 방치되어 있던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박병선 박사야. 여자분이거든요. 이 박병선 박사가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해서 세상에 내놓은 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우리의 금속 활자 인쇄본이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구텐베르크보단 70년 정도 앞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금속 활자 인쇄술이 고려의 당시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다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지심체 요절은 그래도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는 가장 오래됐다고 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어요. 자, 사회책 밑줄 긋죠. 금속 활자 인쇄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직지심체 요절이고, 이 직지심체 요절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려의 인쇄술을 배웠던 팔만대장경과 금속 활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노트 정리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사회책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안녕.